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1월 24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으로 끝났죠. 전체적으로 좀 공포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있었고, 금융투자 쪽에서 좀 방어를 해줬어도 역시나 외인과 기인의 이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크게 밀렸죠. 1.49%대까지 밀렸습니다. 자, 코닥 시장도 보시게 되면 기관하고 개인이 좀 선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질 않죠. 특히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의 비중이 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어요. 자, 먼저 추세를 보면 공매도만 잠깐 볼게요. 사실 공매도가 HLB의 주식들이 뭐 안 좋다거나 너무 회사가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시장이나 지수가 하락함에 있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한정이 돼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HLB가 많은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1월 19일 날 23%까지 나왔던 공매도가 좀 줄긴 했어도 역시 7%, 8%대의 높은 공매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좀 바닥권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주고 있죠. 3거래일간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주식을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에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거래량이 빈약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밀리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공을 많이 줄었어요. 0.54%대로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여기서 공매도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물량이 좀 줄은 게 되고, 역시나 어느 정도 밑에 바닥 가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추세를 좀 보면 사실 불안불안하죠. HLB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60개선 밑에 있고 이전 저점인 31,850원대를 하회하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번 달에 60개선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출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전혀 중기 추세인 5선 돌파 안착,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시켜줘야 되는 자리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일봉에서는 약간 다중바닥을 그린 모습이죠. 자, 241선을 기준으로 예전에도 깨면 이렇게 지하권에 갔다 꽤 오랫동안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역시나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시장이 살아나야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고, 예전에 가장 저점 찍었을 때가 31,850원, 오늘의 저점이 32,450원으로다가 시장의 급락 속에 이렇게 다중바닥, 투바닥 정도 그린 상황이고, 내일부터 또 반등을 해줘야 자, 다중바닥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원체 미비하기 때문에 한번 큰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비로소 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HLB 생명과학 오늘 종가 상황을 보면 월봉에서 20개선 하회하고 있죠. 근데 위험한 상태인데 12,000원대를 깨게 되면 20개선 하회하는 가격이 돼 있고 이렇게 11,750원에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오늘 갭으로 떨어졌죠. 물론 이 HLB 생명과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오늘 전체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고, 이전 저점에서 그나마 지켜주던 가격선이 저점이 11,350원대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다시 241선을 하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중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다중바닥권에서 반드시 돌아가줘야 되고, 아직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크게 급락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전 저점을 지켜주는 게 꽤 중요하고, 주봉에서 우주선을 돌려놨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하향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장기동 평균선 20개월선을 이번 달 종가상 돌려놨으면 좋겠는데 못 돌려놓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대응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노코박스에 관련한 이슈가 전혀 들리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대 주주인 넥스 사이언스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고 있고, 사실 예전에 벌써 그런 기대가 많이 올라왔다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등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도 추가로 떨어질 수 있고, 크게 밀렸을 때는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자리 하나 지켜줬죠. 이렇게 보면 주봉 일봉에서 241선 이 자리를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종목이든 241선 한번 하회하게 되면 이렇게 꽤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241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가 줘야지만이 밑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게 되면 가격이 깨지게 되고 또 옆으로 가게 되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241선까지 하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241선 근처에서 외국인의 이 매수는 들어왔는데, 저 이틀간 들어왔죠. 기간도 들어왔고,
뭐 중장기적으로 외국이나 기관이 길게 끌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241선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 주가 지수 선물을 보면 이제 미증시가 조금 살아날 거는 같은데 오늘 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어떤 선물 지수가 좀 살아나 있어서 다행히 오늘 미증시가 좀 살아나 줘야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HLB 그룹주들도 시장 영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미증시 양방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자, HLB 제약도 역시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을 3개월 전 뒤에 깼는데 저는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우하향이 되어 있고 주봉에서는 이전 저점인 12,350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내일 이 자리 깨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 즉 전저점 이탈하는 게 되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12,350원대를 기준으로 다중바닥 정도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240원 깨고 옆으로 가는 완바닥, 투바닥 이렇게 돌려 나가줘야지만이 이 정도가 다중바닥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더 무너지니까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HLB 테라퓨틱스도 13,000원대를 이탈했죠. 지금 전저점 계속 이탈하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5개선 밑에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은 아니죠. 하향으로 깨져 있고 이렇게 10개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주봉에선 최초 2주선 깰 때가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저 3주 전인데 이때 깼기 때문에 중기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5선 돌파 회복해줄 때까지는 역시나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급등했을 때 떨어진 최고의 저점 가격이 얼마냐면 10월 7일 날 형성된 12,400원대예요. 따라서 12,400원대를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이때 물론 장기적으로 내가 HLB 테라푸스 이렇게 저점마다 모아가겠다, 뭐 매달 꾸준히 사가겠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순간 단타나 단기 스윙을 하기에는 12,400원대를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보는 게 무척 좋습니다. 자, HLB에서 인수한 노터스를 좀 보면 역시나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20개월선 26,500원대를 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자 주봉에서도 20수선 완전히 깼습니다. 즉 중기적으로 추세가 우하향의 길에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저 240은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깼고 돌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데드크로스가 생겨서 추세가 바로 돌려주면 상관이 없지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지지부진하게 밀릴 수 있습니다. HLB 제약부터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팔았고 HLB 테라피틱스도 이 거래일간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로터스는 외국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뭐 크진 않죠. 거의 작게 있으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의 안정감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이전 저점들 깰 때는 일단 매도 해놓고 다음에 진입을 보는 게 맞습니다. HLB가 이 거래일간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20개월선 기준으로 잘 반등해주고 있었고 주봉에서도 추세는 틀어놨는데 역시나 중기 추세인 5주선의 가격인 16,900원, 17,000원, 아니, 1,699원, 1,690원, 1,7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일단 24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깨게 되면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고,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자,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용한 거에 비해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누군가 월봉 바닥에서 이 종목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보면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241선 5일선 기준으로 손절할 자신이 있으면 이때 타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우상향이거나 좋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나라 지수나 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섣불리 잘못 들어가면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고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것인가 어느 자리를 지켜주면 매수할 것인가라는 정확히 자기만의 원칙 이런 걸 갖고 매수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잘 돌아나갔으면 좋겠고, 이 다음 영상은 시황 정리 영상인데, 항상 주식일지처럼 시황 영상을 찍기 때문에 꼼꼼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얼마 전에 이 파인 디지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시 혼자 홀로 이렇게 승승장구했죠. 오늘도 22%대 갔다 왔고 오늘 한네트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긴 해도 역시나 그래도 좋은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일별 특징주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오는 걸 찾기 때문에 시황 정리 꽤 중요해서 이 영상 다음에 시황 정리 영상에 올라오면 꼭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